사망자가 하루 새 13명 늘어 집계를 시작한 뒤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전북 김제 한 요양원에서 6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이틀째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소에선 의료 인력과 장비 등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재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8명 중 5명이 출석했습니다. 징계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는데 징계위는 오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 등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사과했습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김 비대위원장의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둔 가정에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키우기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아이를 가진 가정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종교와 요양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13명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과 징계위가 신청한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심의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스파링을 빙자한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최근 돌보는 사람 없이 홀로 숨지는 이른바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돌봄 시스템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곳곳에 허점도 생기고 있는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징계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공부하며 우리 민주주의의 수건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일찍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두 전직 대통령과 전 집권 여당의 과오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확진이 다시 9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연말을 맞아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하루 새 숨진 사람이 1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위중증 누적 환자도 200명을 넘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를 보였습니다.